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물을 먹고 있었는데 그새 이렇게 브릿지가 끝나는 바람에 후다닥 다시 화면을 찾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재판, 이 대장동 재판 소식입니다. 참 이 대장동 재판 참 오래 끌어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초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참 대선을 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재판인데, 지금 2024년 4월입니다. 벌써 2년을 계속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1심 판결이 안 났다는 겁니다. 대장동 1심 판결 안 났어요. 되게 황당하죠.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른바 50억 클럽 재판은 1심이 난 게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그렇죠. 곽상도 부부는 1심 판결이 일부가 났죠. 예. 참 희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판이 왜 이따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사건으로 이미 재판이 들어갔는데 재판을 하면서 계속 수사를, 한쪽에서는 재판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은요, 대장동 관련자들을 잡아다 감옥에다 쳐놓은 상태에서 그들한테 위협과 협박, 설득을 해가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진술이 법정에서 나오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근데 재판을 하면서 법정을 마치 수사를 하는 이 검찰청 검찰청 그 취조실처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대장동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조병구 판사는 재판 도중에 여러 차례 검사들한테 지적을 합니다. 검사님, 법정을 취조실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판을 하면서 수사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여러 차례 제재를 가합니다. 재판은요, 피고든 원고든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동등한 관계에서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수사를 하고 한쪽은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면 이게 동등한 상태에서 재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수사는 중지하라, 스톱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안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별건으로 구속을 시켜놓고 그 별건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건으로 수사를 또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본건 요거를 진술 잘해주면 이 별건 요거는 내가 너 쉽게 석방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꼬시는 거죠. 거기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유동규, 남욱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유동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뭡니까? 예, 뇌물을 받은 상태예요. 남욱 뇌물 공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던 이 법인의 돈을 빼돌린 그런 혐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 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 우리가 까줄게. 대신에 이재명을 좀 잡게 해줘. 진술 거기에 맞춰서 해줘.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별건으로 잡아 가둬놓고 본건을 진행을 하겠다. 이게 검찰이 지금 수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진술이 개판이에요, 지금.
자, 결국에는 남욱이 지가 한 진술인데 지가 한 진술이 과거 자신이 한 진술 혹은 다른 증인이 한 진술과 배치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더 웃기는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뻔뻔스럽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게 하도 심하다 보니까 판사들도 갸웃갸웃합니다. 오늘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는데 이날 재판에서 남욱이 한 진술을 두고 판사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증인이 한 말 그대로라면 세상에 사업 못할 사람 없겠는데요? 라고 한 거죠. 즉 남욱의 진술이 상당히 부실할 뿐만 아니라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데?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위례사업 관련된 재판입니다. 오늘은 남욱의 증인신문이 열렸는데요. 남욱의 증인신문은 지금 세 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와 그 앞번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부터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변호인 반대신문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엊그제 언론 보도 보셨을 겁니다. 남욱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100억을 재선 자금으로 마련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주려고 했다. 위례 사업에서 100억을 걷어들이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증언을 합니다. 법정에서. 자, 근데 좀 이상해요. 위례 사업을 통해서 이 남욱 쪽에서 얻어들인 수익은 기껏해야 200억입니다. 총 200억 정도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0억을 재선 자금으로 준다고? 그렇게 많이? 일단 좀 앞뒤가 좀 안 맞죠. 그 다음에 재선 자금 준다? 그럼 네가 직접 줬어? 아니. 그럼 누가 준다고 그러디? 유동규가 준다 그러대. 그래서 네가 준다는 얘기를 이재명이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는데? 유동규가 그러대. 자, 지가 그러면 좋아. 그럼 돈을 주기는 줬어? 아니, 줄 거였어. 주겠다고 약속했어. 요겁니다. 그럼 준 것도 아니고, 직접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받는다고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남욱의 진술은 바로 유동규한테 내가 들었다. 이거 하나로 다 남욱의 진술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들었다.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이른바 전문 증거라 하는데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남욱 변호사를 추궁을 합니다. 직접 들었어? 어떻게 아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나한테 직접 들었어? 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어? 이재명 대표로는 당연히 빠질 수 있는 말이죠.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을 하니까 남욱이 좀 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꼬이는 남욱의 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남욱은요, 본인이 직접 들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오로지 유동규한테 들은 내용들만 가지고 진술을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기사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되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셨죠? 자, 남욱이 위례 사업으로 이재명 재선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대선이 아니라 재선입니다.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리고 선거 자금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유동규한테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유동규가 지금까지 했던 진술과는 조금 배치가 됩니다.
남욱은 이재명을 좀 더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진술을 한 것 같은데, 진술하려면 좀 잘해야지. 이게 유동규의 진술하고는 상당히 많이 배치됩니다. 왜? 자, 정영학 녹취록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이른바 모텔방 대화가 나옵니다. 대장동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대장동 사업을 처음에 민간 주도로 그 대장동 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구역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고, 보상 방식은 수용 방식이 아니라 뭐 대토 방식으로 하고 막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대장동 사업자,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됐어. 그래서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영 방식으로 성남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유동규는 이 김만배나 남욱이나 이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돈도 조금 받아먹고 그랬는데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김만배, 남욱한테 되게 미안해합니다. 미안해. 내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네. 어떻게 할까? 야, 내가 위례 사업이 하나 있는데 요 위례 사업은 니들이 할 수 있게 해줄게. 요건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 이거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니들한테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여기서 니들 돈 버는 거야. 돈 벌면서 대장동 사업 준비를 하자고. 일단 이걸로 돈 좀 벌고 대장동 사업 시작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 잘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요. 이게 이 위례지구 사업의 시작인 겁니다. 뭐 거기서 뭐 수익이 나가지고 그걸 유동규가 좀 얻어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시작은 이재명 재선 자금이 아니라 대장동 사업이 그 업자들 이 남욱, 김만배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유동규가 미안해가지고 꽁 대신 닭으로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던져준 게 위례 사업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이재명 재선 자금이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요 직접 들은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동규의 진술과는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유동규한테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닌 거야. 건너서 들은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남욱은 유동규한테서 저 얘기를 다 들었대. 위례 사업을 지들한테 주기로 했다는 것도 유동규한테 들었고, 위례 사업이 계획서를 보고 이재명 대표가 엄청 흡족했다는 것도 유동규한테 들었고, 지들이 한 100억쯤 재선자금 마련해 주겠다니까 엄청 고마워하고 좋아하더라 라는 말도 유동규한테 들었어. 근데 이 유동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는 많이 배치되는 말이죠. 남욱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은 유동규가 지금까지 한 말과는 좀 배치가 돼. 그럼 뭐야? 들었다. 유동규한테 들었다. 이것도 사실은 믿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증거 능력이 있겠어요? 원래 전문 증거,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기존 진술과 배치된다면 증거 능력이 당연히 없는 거죠.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증거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내용도 상당히 부실해요. 남욱하고 유동규는 둘이 똑같이 입을 맞췄는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위례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남욱이가 지가 계획을 세웠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세운 계획이 너무 훌륭해 가지고 유동규가 보는 순간 혹 했다는 거야. 그리고 유동규를 쪼르르 들고 들어가서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재명도 매우 만족했다. 자, 그래서 내가 위례지구 사업을 딸 수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워낙에 계획을 잘 짜서 계획이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사업권을 땄다.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네? 그죠? 계획이 훌륭하니까 사업권 땄나 보네. 그죠? 따라서 나무기가 사업권 가져간 거에 아무 문제가 없네? 근데 우리 이 재판 왜 하고 있죠? 자, 나무기도 그렇잖아. 지가 그렇게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다 쓰면 그걸로 땡이지. 뭐 100억, 200억 이렇게 재선 자금, 정치 자금을 댑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 뭔가 야로가 있으니까 그 돈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야로가 뭔데? 계획 잘 쳐서 갖고 갔다며. 계획 잘 쳐서 가져갔는데 무슨 야로가 있어? 예. 여기서 이미 나무의 진술은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되게 황당해지기 시작해요. 자, 나무기가 짠 계획이 너무 훌륭했어. 그래서 유동규가 혹했고 이재명도 만족했어. 좋아.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그렇게 혹하는데? 나무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 중에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했다. 사업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어떻게 끌어오느냐인데, 자, 돈을 끌어오는 곳은 뭐 건설업체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고 증권사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건설업체에서 돈을 끌어오자라고 얘기했다. 왜? 건설업체가 의사결정이 빨라서 사업 추진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욱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건설업체 이런 애들 이게 빨리 의사결정 내려가서가 안 돼. 의사결정은 증권사가 빨라. 그래서 증권사를 핵심에 끼웠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혹했다. 지는 은행이나 건설회사 이런 애들만 생각했는데 증권사를 끼우면 빨라지겠네. 그래서 내가 혹했다. 자, 나무기 주장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자, 어디에 무엇 때문에 혹했다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건설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혹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증권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혹했다. 뭔데? 혹한 내용이 틀리잖아. 그럼 혹한 게 아니야. 또는 혹했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배치가 됩니다. 자, 요즘 검찰이 뭐 이화영 부지사가 뭐 진술을 바꿨네, 뭐 진술이 배치되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술이 배치된다는 건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완전히 틀리잖아. 이런 걸 보고 진술이 배치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뭐 증권사 혹은 뭐 건설회사, 은행 다 좋아. 헷갈릴 수도 있다 칩시다. 그 다음이 문제지.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은 뭐 좀 내용이 있느냐? 다른 부분에 내용이 있으면 뭐 벌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른 부분의 내용도 매우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다른 데서 만든 거, 일반 사기업이 만든 그 브로셔 같은 것에다가 표지만 갈아 끼운 거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 미래에셋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호반건설에서 만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 미래에셋이 됐든 호반건설이 됐든 얘네들이 만든 계획서에 표지만 싹 바꿔가가지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딱 붙여가가지고 가지고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넉 장인가 5장인가 하여튼 몇 장 되지도 않아. 아니, 아무리 위례지구가 그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그 좀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게 그냥 간단한 사업이 아닌데 겨우 서너 장짜리를 보고 혹했다는 게 말이 돼요? 자, 내용이 매우 부실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판사도 보니까 이상한 거지. 이거 내용도 되게 간략하고 또 어디에 혹했느냐,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냐, 이 부분도 틀리다는 거냐. 자,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하기로 했어.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물어요. 갑순이 갑돌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 옛날 같다, 그죠? 예. 연식 나온다, 그죠? 예. 자, 갑순이가 물어봐. 자기야, 내가 어디가 가장 예뻐? 자기 눈이 가장 예뻐. 난 자기 눈을 보고 빠졌잖아. 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 며칠 뒤에 갑순이가 또 묻습니다. 자기야, 내가 어디가 가장 예뻐? 자기 입술이 가장 예쁘지. 예. 자, 그랬으면 갑순이는 눈이 예쁜 걸까요? 입술이 예쁜 걸까요? 갑순이 눈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걸까요? 입술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걸까요? 알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다가 여기서는 정확한 답이죠. 예, 유동규의 진술도 나무의 진술도 여기서 이렇게 되면 믿을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내용도 매우 부실해. 자,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물어요. 자기야, 내가 어디가 제일 예뻐? 글쎄. 눈이 제일 예쁜가? 다리가 예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되게 무성의하죠. 그러면 그때 한 얘기는 신빙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자, 보시다시피 나무기가 줬다고 하는 그 사업 계획서 미래에셋인지 호반건설인지 그 이상한 데서 만들어가지고 표지만 싹 바꿔서 들어간 거야. 4-5장밖에 안 돼. 이게 과연 매력적일까요? 예. 모르지. 믿을 수 없다지. 그러니 판사도 이상하지 않아? 갸우뚱한 거야. 이재명 대표도 열받는 거지. 헐씨, 내가 바본 줄 알아? 내가 그런 것도 모르는 줄 알아? 하면서 직접 신문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기 얘기가 하도 기가 차잖아. 기껏해서 넉 장짜리 이거 뻔한 내용 이거 계획서라고 내놓고 여기에 혹하고 여기에 만족해가지고 지한테 사업권 줬다니 기가 차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증인신문에 납니다. 야, 네가 말이야 민간 자본 끌어온다. 뭐 은행이 됐든 뭐 증권사가 됐든 건설회사가 됐든 다 좋은데 민간 자본 끌어온다. 그것 때문에 혹했다. 이건데 야, 그때 민간 자본 끌어오는 건 당연한 거였어. 왜? 성남시가 이 지방채 발행을 반대하는 바람에 방법이 없었어. 그냥 민간업 할 수밖에 없었어. 자, 민간 자본을 안 끌어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세금으로 해야 되죠. 세금으로 하려면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돼요. 자,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은 예, 정부는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동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민간 자본 가져올 수밖에 없어. 근데 무슨 민간 자본을 끌어온다는 건 뻔한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혹했다? 말이 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뭐 아는 거하고 시행하는 거하고 다르죠. 아, 이 개새끼 진짜. 자, 그런데 나무기 말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아는 것과 시행하는 거 다르죠. 그러면 나무기지는 시행을 잘했다는 거지. 실천을 잘했다는 얘기지. 근데 나무기가 이번에 그때 제출한 건 뭐였다? 나무기의 실천이 제출된 게 아니라 나무기가 만든 계획서가 제출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아무도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아는 것과 시행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실행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하신 거죠. 참. 계획서에 무슨 실행이 있는데 이런 개소리 이게 뭡니까? 예, 이런 걸 보고 한동훈식 화법이라고 그러죠. 한동훈이 지 말이 막히면은 이렇게 희한하게 어거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획서를 보고 혹했대는데 도대체 그 계획서에 뭐가 들었는데 실행이 운운을 합니까? 개소리죠. 한마디로 개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갸웃하는 거죠. 응? 아무리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가 갸우뚱하면서 묻습니다. 야, 내용이 특별한 게 없고
구체적인 사항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통상적인 건설회사의 브로셔, 사업 설명서 정도, 브로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걸 보고 혹했다고, 이걸 보고 이재명이 만족했다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계획을, 아니, 실제로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고, 그래서 네가 이거 가지고 몇백억 이익을 봤다고, 라고 하니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남욱증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 세상에 사업 못할 사람 없겠는데? 이 정도 계획 써가지고 사업 딸 정도면 그 세상에 사업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 라고 한 방을 때려버립니다. 판사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이랬겠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 이 대장동 관련 재판은 판사가 상당히 좀 이상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에 선거 전날까지 이재명 대표 보고 나와가지고 법정에 나와서 재판받으러 간 그 판사예요. 그 판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자,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이 다시 한번 그 증인신문에 나섭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결정적인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묻습니다. 100억, 그래, 재선자금 100억 마련했다며. 그래, 이 100억, 이거 재선자금이라 그랬는데, 이거 누구한테 준다고 했니? 당연히 유동규한테 준다고 했겠지. 유동규한테 준다고 한 거죠. 라고 남욱이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준다고 한 게 남욱이야. 그죠? 자, 남욱은 이 증언하는 내내 위례 사업 수익으로 100억 정도의 정치 자금을 조성해서 그거를 유동규한테 주고 그 유동규한테 준다. 100억이라는 이 재선 정치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이 얘기를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리고 보고했다더라. 그래서 이재명이 매우 좋아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묻는 거지. 얼마나 기가 찼겠어. 자기는 쳐다본 적도 없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100억이라는 돈을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재명 주기로 했다. 이재명 주기로 했다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네 100억 그거 누구한테 준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욱이가 유동규 준다고 했지. 응? 유동규 준다고 했지. 응? 이재명한테 그래 전달했어? 그 얘기를 전달했어? 유동규가 전달했대. 자, 이 와중에서 남욱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재명의 재선자금, 성남시장 재선자금이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서 이 돈은 이재명이 쓰는 돈이죠. 근데 나중에는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셋이 쓴다고 그랬어. 셋이 누구? 유동규, 김용, 정진상 셋이 쓴대.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 썼는데 그게 왜 이재명 재선자금이야? 그 사람들 돈이지. 어떻게 이재명하고 왜 연결이 되지? 자, 만약에 이게 정말 이재명의 재선 자금이면은 이재명까지 포함해서 넷이 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셋이 쓴다 그랬지? 그래, 남욱이 그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뭐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이 나눠 쓴대요. 나눠 쓰기로 했대요. 그럼 이재명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잖아, 여기서. 자, 물론 유동규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 명이 쓰는 거는 다 이재명이 쓰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근데 이게 과연 근거가 됩니까? 아니,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 아무리 이재명하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쓰는 돈하고 이재명이 재산 자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용처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지금까지 하나도 돈이 나온 게 없고, 김용이나 정진상이 두 사람이 유동규 돈을 받았는지도 지금 계속,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1심이 끝난 김용 부원장 건도 그래.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 그 김용 부원장이 쓴 걸로 돼 있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 1심 재판에서도 김용이 쓴 걸로 돼 있지 이게 이재명으로 쓴 거에 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고 김용이 받은 돈은 기껏해야 7억 정도인데 그러면 100억을 주기로 했다며. 그럼 나머지 93억은 어디로 갔는데? 예. 되게 황당해지죠, 이때부터. 자, 되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사실, 유동규가 받았다는 돈은 유동규가 쓴 거예요. 유동규 지가 그 남욱이라든지 김만배라든지 이런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가 뇌물을 챙긴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 엄청나게 어린 그 유흥업소 아가씨 데리고 와가지고 재혼하고 전처한테 위자료 주고 전처한테 집 사주고 지 또 집 사고 딸 유학 보내고 아들한테 그 양육비 보내고 거기다가 이 새로 그 재혼한 그 젊은 부인한테 포르쉐 사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 회사 차려가지고 딩가딩가 잘 먹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랬던 건데 그게 탁 들켜가지고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니까 유동규가 지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받은 거는 내 게 아니고 사실은 이재명 거야 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딱 짚습니다. 유동규가 100억 준다 하니까 좋아하던가? 그러니까 좋아하더라. 그래서 네가 그 미래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유동규가 혹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뭐에 혹했을까? 이런 허술한 계획서에 혹했을까? 그럴지도.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한마디를 칩니다. 유동규가 혹한 거는요, 남욱이 네가 유동규한테 100억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돈 준다 하니까 혹한 거야, 임마! 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사실 오늘 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오늘 재판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시죠? 자, 이렇게 이 재판이라는 거는 하루 종일 진행됐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방금 지금 들으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거를 몇 자 다루지도 않습니다. 재판 관련 얘기는 진짜 중요한 핵심되는 얘기는 4-5줄밖에 안 되고 거의 서론 빼고 뭐 부연 설명 빼고 나면은 실제로 4-4줄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기사랍시고 지금 써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죠.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자, 그리고 이런 기사가 흘러 넘치는 이런 언론판 과연 올바른 걸까요? 언론이 이렇게 개판이고 뺏겨 쓰고 나눠 쓰고 돌려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쿠데타까지 일으킬 수 있고 엄한 사람, 지들한테 불리한 사람을 때려잡기 위해서 수사권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언론이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사들이 나쁘긴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